자, 107페이지에 보면 매입세액 나와요. 매입세액은 우리 지금 매입하면서 각종 증빙서류들 받는 걸 얘기를 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입세액 우리가 받는 증빙서류로는 물론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다 그 뜻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우선 첫 번째 우리 매입세액 중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받는 거 우리 해봤었죠? 매입세금계산서 받는 거는 51번 우리 세금계산서 있었죠. 그 다음에 52번은 뭐였었어요?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있었죠? 걔도 세금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53번은 계산서였었고요. 54번은 불공, 걔도 매입세금계산서죠.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구분할 때 일반 그다음에 고정 두 가지로 자동으로 분류가 돼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재료를 사고 매입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여기 일반 여기 집계가 될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재료를 했다. 일반 매입 여기 금액이 집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승용차 샀다. 그럼 얘는 유형자산, 우리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이면 매입세금계산서 자료 윗칸에서 입력하고 매입매출전표에서요. 밑에다가 회계 처리할 때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기존 코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코드가 고정자산으로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는 이 고정이라고 하는 유항목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크게 일반 매입세금계산서와 고정 매입세금계산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라고요. 자, 두 번째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요거 보고 나서 바로 부가세 신고서 보여줄 거예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또는 현금 영수증 수취분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 얘도 일반하고 고정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답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똑같이 일반 것과 고정자산께 구분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거 왜 이렇게 구분해놔요? 그건 세무이급 때 배워요. 여기에 대한 그 숫자가 금액 얼마가 구입했다고 숫자가 금액 나오겠죠. 그 내역들을 갖다 부속서류라고 하는데 부속서류를 작성하려면 그 항목당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불공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었죠. 불공, 즉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즉 여러분이 부가세 이용으로 54번 불공 선택한 거 그 내역들로 밑에 또 집계가 돼요. 됐죠? 자, 여기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 여기 지금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눈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꾸만 보셔가지고 매입해서 여기 첫 번째 항목에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수치 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이 수치 부분이 이렇게 일반 매입 항목하고요. 밑에 고정자산 매입 항목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입 세금계산서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나. 중간에 수출기업 수입 분납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해당 사항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14번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를 샀는데 뭔가 부가세액금 낸 거 공제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건 뭘 뜻하느냐?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을 뜻해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기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럼 신용카드하고 현금융합수증에 대해서 걔가 탁 팝업창이 떠요. 그래서 그 창 뜨는 거 제가 한번 해보게 되면 볼 때 보여드려야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에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여기도 일반 고정 두 개 나눠져 있죠. 봤어요? 지금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여기 공제받지 못할 세액 칸이 16번에 별도로 나와 있죠. 여러분이 세금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에 여기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처리를 하게 되면 54번 불공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만원이 들어갔다 하면은 이 만원을 갖다가 여기 불공사항에서 54번 다시 마이너스 만원 이렇게 처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처리해주게 돼요. 즉 매입세금계산서 안에는 회사에서 받은 수취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 다 들어가요. 여기에 불공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들어가요. 세금계산서라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는. 그리고 불공사항은 밑에서 그 금액만큼 다시 빼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부가세 1원에서 시험 문제로 나와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리죠? 시험 문제 이렇게 된다고.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거 구분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띄워놨습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지금 제가 요거 설명을 했으니 또 여러분은 뭐를 복습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불공사항이죠. 그죠? 그럼 불공사항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6가지 있다 그랬죠? 자, 또 얘기해야 되겠죠? 자, 불공사항 첫 번째 거 뭐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오류나 누락이에요. 틀려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에 있는 부가세 대금급 공제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이게 시험 문제로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이론에서 나와요. 이론에서. 왜?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 첫 번째 거였는데 얘는 세금계산서에서 짙은 글씨로 짙은 표로 박스 해놨다 했죠. 근데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잖아요. 우선 중요한 거는 공급자야. 공급자의 7가지라 그랬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두 번째는 공급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 세 번째는 공급자 성명 대표자죠. 이 3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4개죠. 그다음에 중간쯤에 그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 작성 연 월 일이라 그래요. 네, 5번째. 바로 옆에 공급가액이 있죠. 6번째. 마지막 7번째는 세액이 있었죠. 이 7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오류 또는 누락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평가시험 문제도 제가 이거 내놨어요. 7가지 그대로 다 쓰라고. 물론 세금계산서 거기 이 셀프도 있어요. 그거 보고 찾아 쓰면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아무리 제가 무식하게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평가 시험은 이거 갖고서는 여러분 살림살이 거 아니니까 우리 자격증 딸 때 많이 복습하고 반복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제가 이 불공사항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앞으로는 몇 번을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많은 내용들 지금 반복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입이 부르텄어. 부르투스.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때그때마다 교재 보고 확인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 내용들이 습득이 자꾸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차이점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한 날부터 비교해 봤을 때는. 자, 두 번째 불공사항 뭐 있었죠? 두 번째 거 사업 무관한 거. 사업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얘를 갖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게 사업 무관한 세금계산서예요? 우리 사장님 집에서 LED TV 사고서는 세금계산서 회사를 보냈다면 그러면 텔레비는 지금 회사에 없죠.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받았죠. 이게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다. 여러분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불문하고 이 불공사항은 되게 중요한 사항이 다 나온다는 거 제가 얘기해드렸죠. 불공사항 이렇게 사업 무관 그러니까 사장님만 생각할 건 아니겠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대구 지역에다가
우리가 기부를 했어. TV 사가지고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TV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 없는 거, 사무실에 없는 건 매한가지 똑같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똑같죠. 그럼 그 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불공처리해야 돼요. 기부금으로 줬다 할지라도. 되겠죠? 이런 예들이 하나씩 기억이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1000cc로 기억하라 그랬었죠? 1000cc의 정식 명칭은 뭐였어요?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예요. 승합차 아니에요. 트럭 아니에요. 회사 버스 아니에요. 소형 승용차. SUV카 같은 경우는 몇 인승이야? 7인승. 그건 다 승용차예요. 근데 SUV도 9인승 있어요. 그건 승합차니까 걔는 해당사항이 있다 없다. 여기 불공사항이 해당사항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거 취득할 때 또는 그 소형 승용차를 취득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를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그 차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비용 다 부가세대금 공제 안 해주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 있었어요? 면세사업. 면세사업자가 LED TV 사다가 로비에다가 놓을 수 있죠.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겠죠. 근데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대금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불공처리해야 된다. 마지막 게 여섯 번째 게 뭐 있었어요? 토지와 관련된 거. 토지와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는다. 얘가 어떤 게 있었어요? 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내는 거 또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 건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토지를 정지할 때 그거 해주고서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보내겠죠. 거기 부가세 공제해준다 안 준다? 기도 안 해주고 불공처리한다. 그래서 불공 몇 가지 했어요? 6가지 쭉 다 설명을 한 다시 해봤더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파트는 세금계산서라는 파트예요. 세금계산서의 뜻은 뭐예요? 세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그 증수했다는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 종류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두 가지를 갖다가 나누는데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되는 발급 의무자가 있어요. 이 예를 한 번만 들어두시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법인은 무조건. 근데 우리는 지금 법인이 전제조건이죠. 법인은 무조건.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도 직전연도 그 과세표준이 3억 원 이상 되는 개인들은 이 사람들도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 근데 이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3억이라고 그랬는데 이 3억이 예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과세만 3억이 넘는 그 과세자들이 과세만 3억 이상인 사람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였는데 올해부터는 면세까지 포함해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억 원이라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얘가 2억 원이 과세 표준이었고 그 다음에 면세는 5억 원이었었어요. 이거 아닌데 점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자는 연간 직전연도에 7억이라는 그 과세 표준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 과세와 관련된 게 2억 원밖에 안 되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면세까지 포함하면 3억 넘어가죠.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자, 요것도 정의는 지금 한번 듣고서는 정리 끝내버리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둘. 법인은 무조건. 개인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과세표준 얼마? 3억 원. 근데 그거 과세면세 포함해서. 됐죠? 자,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해야 되는 그 원칙은 지금 아까도 어저께도 얘기했나요? 공급 시기에 재와 용역이 공급된 시기에 그날째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럼 국세청장한테 전송되는 건 언제 전송된다 그랬어요?
그날 공급식이 그날에 발급해야지만이 그 다음날 전송된다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원칙은 공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되고 국세청장에게 도달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날까지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지만이 다음날 국세청장에게 전송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제가 또 적어놨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세금계산서에 보면 7가지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걔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른다. 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건 여기까지.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영수증이라고 나와 있죠? 영수증. 영수증은요. 여기 한번 정의를 볼까요? 어떤 게 영수증이에요? 자, 우선 영수증에는요.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라든지 부가세 구분이 있다 없다. 없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우리는 영수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얘기했던 법정 증빙서류들 아니란 뜻이죠. 영수증은 특징적인 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나 그다음에 부가가치 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이런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대상들은 누가 이런 영수증들을 발급해요? 여기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여기 일단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과세자들, 즉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자들은, 즉 소매업에 많이 해당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영수증들을 발급을 많이 하더래요. 보니까 여기 항목으로 소매업, 음식점업, 그다음에 숙박업, 미용, 욕탕, 여객, 운송업, 입장권, 그다음에 전문직 사업자,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그다음에 우정사업 조직, 지난번에 우리 어저께 했었죠. 우체국에서 우리 택배 하잖아요. 그런 거, 부동산 중개업 되게 많아요. 근데 특징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일반 그 소비자들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들이죠. 이런 업종들은 이렇게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밑에 간이과세자도 나와 있네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없다. 간이과세자는 절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도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는 이는 계산서를 발급해야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요.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일반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영수증을 갖다 주로 발급들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런 업종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자한테 사업자가 거기 이용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하면은 발급해줘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여기 소매업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여기 홈플러스 있죠? 홈플러스에서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사업자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거기 가서 물건 사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마트도 마찬가지고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가서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면 사업자 등록증 4번 보내주시면 거기에서 발급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죠. 하달라고 요청하면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세금계산 받는 목적이 뭐예요? 부가세 대금권. 그러면 그런 사업자들은 굳이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안 하고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긁으면 그냥 공제가 되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사용하겠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럼 발급해줘야지 돼요. 그런데 이 업종들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자들한테는 이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해도 발급해줄 의무가 전혀 없다.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택시 타고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기사가 뭐라 그럴까요? 미쳤나? 끝까지예요. 그죠? 그다음에 미용실 가서 또는 욕탕 가서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러겠죠? 즉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런 걸 사업자인 상태에서 이런 걸 이용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 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우선 이상해요. 그죠? 이런 업종 그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야유회 갈 때 이용하고 그 전세버스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 달라면 해줘요. 근데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그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 달라면 거시기해요. 자, 그다음 입장권 같은 거 이런 데 판매하는 이런 업자들은 뭐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것들은 해달라고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문제에서는 여기 잘 나와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사업자는 다음 중 어떤 거겠습니까? 저는 가끔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사업자가 여기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뺨 따고 맞기 참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여기 노점이나 행사하시는 분한테 가서 뭐 사고서 자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자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사업자 된 다음에 뭐라 그럴까? 세금계산서가 뭔지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업종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107페이지에 공제하는 매입세, 세금계산서 수취본 매입세,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의제 매입세액은 차후에 세무이급 때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부가세 부속서를 작성하면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용어는 해놓고 넘어가야 되는 게 좋겠죠. 한번이라도 들어보는 게 107페이지에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의제 매입세의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의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간주공급 우리 용어 배웠었죠? 간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한자어로는 그렇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간주공급이라든지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예수금을 국가에 납부하라는 뜻인데 반해서 여기 의제 매입이라고 되는 것은 원래는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세 대급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살 때. 근데 공제해주겠대요. 일정한 비율만큼은. 그게 의제 매입세 공제인데 얘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한국관 있죠? 한국관에서 음식을 파는데 음식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료들은 다 1차 식품, 우리 미가공 식품들을 많이 사갖고 와서 가공한 다음에 파는 게 대부분이겠죠.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 중에서 그 비빔밥 만들 때 꼭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밥 있어야 되죠. 밥 만들려면 뭐 있어야 돼요? 쌀이 있어야 되죠. 쌀 사갖고 왔어요. 쌀은 면세품목이죠. 그러면 그 한국관으로 쌀을 판 사업자가 증빙서류 뭘 주겠어요? 계산서를 보내겠죠. 신용카드를 했다면 카면이 되겠죠. 현금 영수증을 하면 현면 이게 되겠죠. 즉 면세품목이에요. 면세품목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 쌀 사다가 비빔밥 만들어서 팔면 걔는 가공이 되기 때문에 팔 때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있겠죠. 그럼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을 건 개뿔 하나도 없고 팔기만 하면은 부가세 예수금 받아뒀다가 국가에 납부만 해야 되잖아.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어딨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또 이런 사업을 한, 즉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매입세금계산서에 부가세 대급금은 없지만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계산해서 몇 퍼센트 부가세 대급금 있는 걸로 인정해 주겠대요.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네 주변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 그 다음에 음식을 갖다가 면세 품목을 갖다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규모가 클까 작을까? 보편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걸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대부분은 음식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제조기업도 있겠죠. 제조기업
제가 순천에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순천에 유명한 게 닭갈비잖아요. 그러면 닭갈비를 사다가 걔를 요리를 해서 파는 닭갈비집들이 있겠죠. 그럼 거기가 그 대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다가 거기 뭐죠? 닭 또는 오리 얘네들을 갖다가 그 축산업과 사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사다가 털 뽑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런 닭갈비집에서 닭 잡고 오리 잡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걸 갖다가 제조업체에서 사다가 게탈 등등해서 속 내장까지 요리하기 좋게 다 가공했겠죠? 그러면 그 닭고기라든지 오리를 사갖고 올 때 걔는 다 면세 품목들이잖아요. 그죠? 그 면세 품목 사다가 걔 털 뽑고 먹고 가공해가지고 해서 그 닭갈비 하는 업체에다가 팔겠죠. 그죠? 팔 때는 가공이 됐기 때문에 벌써 거기다 플러스 뭐 등등 분다고 치면 이런 업체들도 당연히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로는 어디라고 했었어요? 음식점. 이렇게 의제 매입세 공제를 갖다가 기억할 때는 이렇게 이제 먼저 기억해 두세요. 설명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용어가 여러분 처음 배우는 용어니까 한번 설명해 주는 거고요. 면세 품목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팔 때 그 면세 품목 사각 공고에 대해서 부가세 대금 없죠? 근데 그 일정 비율을 계산해서 공제해 주겠다.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세무 2급에서 이제 나올 항목이니까 그때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가 어떤 용어인지 그것만 먼저 배워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익숙해져서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 잘 듣는 다 취득하고 여러분이 이런 용어들을 막 쓰게 되면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배울 때니까 이게 뭔 말이야? 용어가 좀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전문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다 이해하고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거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 107페이지에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것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 이 파트는 꼭 읽어보셔야 되고 꼭 읽어봐야 돼 다. 그 다음에 2번에 세금계산서 거래 징수 정의 아까 종류에 있던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와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되는지 전송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발급 시기 3번의 영수증 이런 게 영수증입니다. 설명해 드렸고요. 영수증 발급 대상은요. 일반 과세자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은 영수증들을 주로 발급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 모든 공급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고 거기 옆에다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또 면세사업자도 절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직 사업자들을 또 나열을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마지막 파트에서 거래 상대방이 세금을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발급을 해 주어야 된다. 정리를 해놨고 맨 마지막에 주 1, 그래서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죠. 이런 데까지 읽어보시면 일단 여기 FAT 1급에서 부가세법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들